요즘 남녀가 어디서 제일 많이 만난다 그랬죠? 뭐 러닝크루, 독서 모임, 영화 모임. 특히 그 중에서도 소개팅 어플, 데이팅 어플, 랜덤 채팅. 여기서 이제 뭐 다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가벼운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원나잇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런 원나잇에 대한 질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남자 편, 여자 편 세 가지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원나잇으로 인해서 경찰서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녹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녹음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면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녹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현장 증거는 녹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은 이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분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여성분이 이제 한거 불능 상태,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간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중간간으로 보도당하거든요. 강간하고 형량 똑같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있으면 우리 무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여자가 동의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당연히 녹음이죠. 녹음에 여성분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 또는 여성분이 정확하게 이 성관계에 뭐 동의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녹음되어 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바로 풀려나요. 간혹 막 너 지금 내가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괜찮아? 근데 여자가 대답을 안 해, 취해가지고. 그러면은 중간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동의 받지 마시고요. 정 찝찝하시면 술 마실 때부터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어도 모텔 들어갈 때부터는 녹음을 하셔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모텔비를 결제했기 때문에 여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라는 주장이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모텔비 내고 들어가면 무조건 성관계에 동의한 건가? 그렇진 않죠. 물론 그 정황상 여성분도 모텔에 들어가겠다는 동의가 있다는 거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성분이 모텔에 들어가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모텔에 들어가서 오빠랑 이야기만 하고 싶어. 오빠랑 뭐 너무 늦었으니까, 또는 뭐 비가 오니까 그냥 오늘 쉬기만 할 거지 오빠랑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주장 많이 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여성분이 모텔비까지는 결제를 했는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는 거야. 근데 남성분은 모텔에 들어왔잖아, 동의가 있는 거잖아, 모텔비 여자가 결제했는데. 그리고 여성분은 취해 있는데 막 옷 벗겨가지고 이제 간음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자분 일어나고 뭐야 이거, 나 이거 모텔에서 오늘 쉬려고 했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상당수 유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들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녹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녹음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의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상황을 추정하게 돼요. 근데 관계가 있는 이유로 여성분이 굉장히 뭐 하트도 보내고 남성분하고 관계가 좋아. 그러면 그 당시에 강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강간 이후에 남성분한테 사랑한다, 뭐 하트 보내고 또 밥 먹자, 호텔 가자, 이렇게 말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만에 하나 녹음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그 당시 상황을 소급해서 강간으로 유추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성관계 이후에 남자분과 여자분이 나누는 대화나 두 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성관계가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남성분이 여성분하고 좋은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여성분이 눈을 떴더니 남성분이 없어 옆에. 그러면은 여성분이 일단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누구랑 했는지도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여기가 어딘지도 막 헷갈리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몰카를 찍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강간으로 신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그 성관계 이후의 관계 설정이 이 범죄 입증에 있어서 반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인정에 있어서 제일 입증이 쉬운 게 가해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남성분이 그 성관계 이후에 여성분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여성분 입장에서 남자가 강간에 대해 자백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 간혹 꼭뱀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엄청 관계를 동의하에 재밌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사과해라,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신 다음에 사과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강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과를 하시면 안 된다. 물론 뭐 자백만 가지고 그 성범죄를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성분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나쁘면 남성분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동의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확답은 좀 받아두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여성분들은 이제 신체적인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증거를 병원에 가서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쾌발한 센터랑 연계되어 있는 큰 병원들이 있어요. 큰 병원에 가시면 이 몸에 있는 증거들을 싹 채취하게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씻으시면 안 돼요. 이 방금 몸에 남아있는 어떤 상대방의 채취, DNA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의 이제 정보를 캐내야 되는데
씻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찝찝하죠. 찝찝하고 뭐 너무 막 치욕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씻으실 수 있는데 조금 참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온 몸에 이제 그분의 이제 DNA 같은 게 남아 있단 말이죠. 심지어 겉옷, 속옷 이런 데 다 남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분의 DNA를 채취를 하고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신 다음에 경찰에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왜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전후 상황을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술집에서는 이 남자랑 뭐 잘해보려고 할 수도 있지. 잘해보는 게 사귀는 건지 잠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뢰인 중에서는 심지어 술자리에서 여성분이 녹음 파일을 이제 남성분이 녹음을 해놨어요. 근데 술자리에서만 녹음을 한 거야. 술자리에서 여성분이 나 오빠랑 하고 싶어. 모텔 가자. 이런 녹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이 안심하고 녹음을 껐어 거기서. 아니 너무 명백한 증거 아니냐라고 껐단 말이죠. 근데 여성분 주장은 술집에서는 남성분이랑 하고 싶었다. 근데 뭐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나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날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도 관관.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계속 말하잖아요. 여성분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니까. 실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전후 상황이 다 입증이 안 될 거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 제가 의뢰인분들 해보면요. 아니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대. 그 남성분의 뭐 직업이나 외모는 마음에 들었대.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서 남성분이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잠자리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든 집에 가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깨보니까 모텔이 있었대. 이러면 어쩔 건데. 심지어 여성분들 중에서는 뭐 성관계 어느 정도 동의한 상황에서 이제 호텔까지 갔다가 남성분의 스킨십이 너무 거친 거야. 거칠고 마음에 안 들었어. 또는 뭐 남성분의 체취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래가 중간에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남성이 밀어붙여가지고 강간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 동의했잖아. 그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제 중간에 거부하시면 멈춰야 되는데 남성분이 안 멈추신 거죠. 그럼 강간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제 처음 상황과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뀐 경우에는 이제 수사관이 봤을 때도 여성분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걸 여성분이 주장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고 나는 모텔에 들어갔지만 그때 이후로는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게 좀 합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긴 해야죠. 그렇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한 거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자, 오늘은 원나잇에 대한 Q&A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원나잇에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다음에 2편으로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